자, 함수의 엑기스인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신 대비 할 때는 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 개념에 대해서 잔뜩 또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러니까 어떤 함수 두 개를 합성시킬지가 우리 모르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 방면으로 완벽하리만큼 대비를 해놔야 될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자, 갑시다. 요거는 이제 다중합성에 대한 얘기죠. 그냥 단순히 들어가 보자면, 이게 이제 케이스 기호로 나누어 놓은 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조건이 들어있어요.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함수값을 내놓는 것이고, 정의역이 0보다 작은 값이면 네가 넣을 x값이 음수다. 그럼 이쪽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 거듭제곱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대한 설명, 이거 암묵적 약속이긴 한데 이 설명을 꼭 해줘야만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함수의 정식의 기호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있으면 한 번 합성, 아니 그냥 자기 자신이란 뜻이고, 한 번을 합성하면 이게 함수 두 개가 합성되는 형태이니까 제곱을, 그 또 한 번 합성을 한다 그러면 세제곱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F3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1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놈하고 이놈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면 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 그래서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위쪽에 집어넣으니 3 빼기 2 해서 1 나오죠. 또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F 두 번을 합성한다는 것은 F 안에다가 F3을 넣겠다는 얘기니까 방금 전에 구한 3, F3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뜻이죠. 앞으로는 이걸 좀 생략해서 바로 전번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F1이니까 1은 양수야, 음수야? 또 따져보면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제 드디어 음수가 됐어요. 그럼 F 세제곱 3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것과 같으니까 음수인 이 값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뭐야? 싶은데 사실은 이거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순환하거나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2018년도 문제라는 거고, 연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그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거 제자리로 돌아오겠군.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 3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9 빼기 6 빼기 2. 그러니까 9 빼기 8 해서 1이 됩니다. F 4제곱 3은 F 마이너스 3이고 그것은 1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순환고리에서. 그러면 이거는 3개 단위로, 3개 주기로 반복되는 녀석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볼 일은 2018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만가 알아보는 일이겠죠? 그래서 3, 7에 21, 8, 3, 2는 6 떨어지면 2예요. 두 번째 아이. 라는 얘기. 그러니까 2018은 3단위로 다 떨구고 나면 나머지가 2개. 그러니까 1승, 2승 하면 요 녀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의 결론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비슷하게 이번에는 4를 넣고 시작을 해 볼게요. 4를 넣으면 양수니까 2가 돼요. F 제곱 4는 이번에도 양수니까 넣으면 0이 돼요. F 세제곱 4는 0도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번에도 3개까지는 다른 값이 나왔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음수라는 건데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0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걸리게 되면 뭐야, 그 전께 마이너스 2였는데 그 다음 걸 넣어도 마이너스 2야? 그럼 그 다음 걸 넣어도 마이너스 2인 거죠.
마이너스 2밖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나가니까 이거는 뭐 나누어 떨어지고 나눈 나머지가 얼마고 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언젠가부터 계속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런 얘기인데 이 자체는 별 문제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024년이니 여기가 2024로 나올 일이 많을 거예요. 2024로 나오면 또 새로운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데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요거요. 다중합성. 잠깐만. 뒤에 뭔가 하나 있었는데. 에이, 그냥 그려서 하자. 자, 제가 아주 심플하게 fx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fx를 하나 그리고 요 그림에다가 다중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중합성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로 쳐다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 일단 출제자는 절대 줄 리 없는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y equal x죠. 이 보조선을 갖다 대는 거예요. 보조선을 갖다 대고 이 다중합성에 대해서 쫓아가 볼게요. 제가 a라는 x 할까요? 자, x라는 a로 하자. a라는 첫 번째 값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로 결과물로 나오는 이 값이 바로 fa, a에서의 함수값이죠. y좌표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합성한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f 서클 fa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를 하나로 놓고 볼 때 요놈의 정의역 자리에 fa라는 결과물이 오면 되는 거거든요. fa라는 결과물이 오면 되는데 정의역 자리에는 fa가 없잖아. fa는 여기 있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별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에이씨. 자, 이제 이 f의 x좌표에다가 fa를 갖다 끼고 이렇게 올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fa가 안 보이잖아. 예,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갖다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갖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y는 x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y는 x에서 옆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선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수직 아래로 내려보면 이 자리가 정확히 fa예요. 왜냐? 이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그래서 y좌표와 x좌표가 같아지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내려오면 그 자리가 요 간격과 요 간격을 동일하게 만드는 fa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애를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때 나오는 y의 좌표가 바로 f 서클 fa라는 거고 그걸 이 방금 전 문제에서는 f 제곱 a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사고의 과정은 a를 넣고 fa를 찾은 다음 fa를 가로로 보내서 밑으로 내리면 fa가 되고 그걸 함수에 넣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지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하면 지가 찍은 점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전 함수값이죠.
이전 함수값에서 y는 x를 찾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 그 y는 x에 만나게 되면 다시 위 또는 아래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서 함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거기가 합성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튕겨져 올라간다고 해요. 튕겨 올라간다 라고. 예, 직각으로 움직이면 돼요. 직각. 처음에 이 위치로부터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y는 x를 찾아요. 그리고 만나면 거기서 바로 튕겨서 직각으로 움직여요. 위 또는 아래로. 거기서 함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거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합성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하면 가로로 움직여요. 여기 만났지? 그럼 튕겨 올라가. 여기가 바로 세제곱 a예요. 또 튕겨 올라가서 4제곱을 만들 수 있고 또 튕겨 올라가서 5제곱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어떻게 돌다 보면 여기 와서 이 y는 x와 fa의 교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그지? 하다 보면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지연아 돌아와. 그 자리를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알파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높이가 얼마냐면 알파예요. 그렇죠? y는 x와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알파를 다시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되고 다시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되고 요렇게 됩니다. 이런 걸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적 행위가 y는 x와 만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합성을 한다는 소리고 또는 이제 전혀 만나지 않고 이렇게 순환하여 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도는 케이스. 자, 보여줄게요. 얘를 조금만 정확하게 그려보시면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 45도 그래프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그 아래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없어 생각하면 0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밑으로 두 칸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볼롱 요렇게 되고 볼롱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y는 x를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요. 뭔가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졌죠? 여기에서 이제 이 3의 순환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3이라는 애는 바로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자신이 첫 번째 만나는 이게 F3입니다. F1의 3이죠. 집중.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로로 이동하여 y는 x를 다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쪽이든 그럼 이쪽에서 만났죠? 그럼 거기서 튕겨져 다시 수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위 또는 아래로. 그럼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그림이 어디 그려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림을 찾아 이동하게 되죠. 직각으로. 그러면 요렇게 가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F2입니다. F제곱이죠. F제곱3의 결과물이에요. 이해되세요? F3은 1이었고 F제곱 3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가로로 이동하여 y는 x를 만나고 y는 x를 만나면 튕겨져 내려가서 여기서 함수값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인데요. 마이너스 3. 맞나? 마이너스 3.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다시 요 높이에서 가로로 이동하여 y는 x를 찾고 y는 x는 위아래로 움직여서 자신의 높이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만나게 되는 자리가 1이거든요. 1.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초록색으로 제가 가볼게요. 그러면 요 1이라는 높이에서 y는 x를 만나서 튕겨져 내려가는 함수가 여기고 여기서 튕겨져 내려가서 만나는 함수가 여기고 여기서 튕겨져 만나서 만나게 되는 함수가 여기고 여기서 튕겨져 만나는 함수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요 지금 제가 그린 초록색 라인 상에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세 단위로 반복이 된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이게 좋은 풀이야. 꼭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면 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4 같은 경우에는 4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2에서 만나죠. 2에서 만나고 다시 튕겨져 내려가면 0이 됩니다. 0에서 다시 튕겨서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에서 튕겨 올라가면 아니지. 이게 중요한 장면을 놓쳤네. 자, 4에서 함수를 만났죠? 만나서 y는 x 튕겨서 내려갔죠? 0이에요. 여기서 튕겨서 내려갔죠? 마이너스 2예요. 예, 이 마이너스 2가 튕기러 갔는데 튕겨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나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마이너스인데 다시 마이너스를 넣고 마이너스인데 다시 마이너스를 넣고 이렇게 y는 x와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로 결과적으로는 수렴하게 된다. 순환하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 요런 얘기예요. 여러분 당장에 이제 내년에부터 수투를 배우게 되고요. 그 수투에 이제 수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수렴이라는 개념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이거는 합성 방정식의 풀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고 원래는 이 그림이 두 개 그려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 그려져 있다. 이제 어차피 한 그림이니까 하나 안에서 처리해 보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합성 방정식을 풀 때 하는 짓은 바로 치환이라고요. FA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얘가 FT는 4이다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가로축이 T축이 된 거죠. T축이 되고 이 FT는 4라는 얘기는 Y는 4라고 하는 이 가로선, Y는 4라고 하는 가로선과 만나게 되는, 즉 Y좌표를 4로 만드는 X좌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T = 2 or T = 4라는 거죠. 근데 다시 되돌려 놓으면 알고 보면 그 FT가 바로 FA이기 때문에 FA는 2가 되거나 FA는 4가 되는 걸 뜻한다. 그럼 이제 졸지에 다시 이 그림은 여기가 A축이 되는 거죠. A축이 되어서 FA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었을 때 그때 만나게 하는 X의 좌표, 이때는 A가 3이 되는 거고 A는 4, 그럼 이 선을 다시 한번 긋는 거죠. 다시 한번 그었을 때 만나게 하는 X좌표 2와 4, A는 2 or 4가 돼서 3, 2, 4가 모두 저 만족시키는 실수 A값이 됩니다. 합성 방정식이에요. 합성 방정식. 방정식의 풀이 여러 가지로 푸는 거 우리 겨울방학에 진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한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 예, 그 뭐 책마다 다르게 써놓을 수 있어요. 다르게 써놓을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약속해서 예, 적어도 너희와 내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1번 성질, 2번 성질, 3번 성질, 4번 성질을 공유하자 이거지. 예? 예, 절대적으로 꼭 1, 2, 3, 4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f a equal b와 f 인버스 b는 a이다. 역함수의 정의이자 성질이에요. 정의이자 성질. 그리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이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에 f 서클 f 인버스 또는 f 인버스 서클 f.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요 역함수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며 그 결과는 소멸하는 것이다. 이게 항등함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에 걸어도 정의역이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함수로의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함수로의 역할을 못한다는 뜻은 소멸한다는 뜻이죠. 소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f 서클 g의 인버스는 g의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와 같다.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마치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자 소양인 것처럼 암기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쓰는 겁니다. 문제가 나오면 쓰는 겁니다. 이거 F2가 4란 뜻이야. 이렇게요. 이거 F-1이 -5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 1번을 사용한 겁니다. 역함수의 성질 1번에 의해 이 조건 두 개가 이런 조건으로 바뀌고 나한테 주어진 게 fx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넣어서 결과값 하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결과값 하나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역함수의 성질을 암기해야 하고 역함수의 성질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역함수를 안 구하고 싶어서예요. 알겠어요? 이 문제를 만약에 직선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서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b로 만든 다음 여기 있는 4와 5, 마이너스 5를 넣어서 푼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풀어서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자꾸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져요. 근데 역함수는 어지간해서 그러니까 또는 딱 집어서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시키지 않는 한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역함수의 성질로 풀어야 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상이 두 개네, 그죠? 대상이 두 개예요. 6과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뉘어져서 함수가 x는 5보다 작을 땐 이거, 5보다 크거나 할 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얘가 뭐지 이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6을 내가 6은 이렇게 할 텐데 그지? 얘를 A라고 하면 얘를 B라고 하면 결국 이건 FA는 6이란 뜻이고 얘는 FB는 12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A와 B가 얼만가 그게 궁금한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6이 되긴 되는데 여기에 A를 여기 위에다 넣을 거야? 아니면 아래다 넣을 거야? 또 12는 여기다가 B를 넣어서 만드는 거라는데 B를 위에다 넣을 거야? 아니면 아래다 넣을 거야? 이런 트러블이 생기죠? 우리한테. 그래서 상황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상황 인식. 물론 이것도 이 상태에서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면 A는 3이죠. 이렇게 하면 A는 얼마예요? 얼마야? 8 4죠.
예, 4죠. 두 개 다 A 값이 나오네요. 가 아니고 이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x는 5보다 작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 얘기니까 a는 정의역에 있는 값이고 그 a가 이 정의역을 만족하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보다 작은 값, 3은 5보다 작은 값이 맞지. 근데 5보다 크거나 같은 값, 4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맞구나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2는 했을 때 b 플러스 3, 2b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이때 b값은 9이고 이때 b값은 6이죠. 아닌데? 7이죠. 7이죠. 그래서 이게 x가 5보다 작을 때, 이게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5보다 작은 9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버리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지 말자는 거야. 이러지 말자는 거야. 요즘에 AI 난리지. 난리 났어. 이제 너희들 미술 숙제, 음악 선생님들 큰일 났는데 간단한 음악 작곡해 오시오? AI가 다 해줘요. 끝났어요. 그림 그려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해와? AI가 다 해줘요. 속상하지. 이제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제일 큰일 난 것 같아. 근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거 너무 의존하는 느낌이잖아. 이게 그래, 이게. 내가 생각이 없이 이렇게 식을 달달달달 쓴 다음에 뭐의 조건이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키고 싶냐면 아주 짧게나마 아주 대충이나마 그래프를 좀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5라는 애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3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5를 넣어보면 8이죠. 2x-2 그러니까 5,8에서 만나서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는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이거 올라가는 직선이고 fx가 여기 있는 이 케이스 기호로 나뉜 fx는 이 그림을 표현하고 싶어서 식으로 쓴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역함수를 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f 인버스 6 할 때 이 6은 y 값이라고요. 이 12도 y 값이라고요. 그러니 6을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12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걸면 누구한테 걸리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 값일 때를 찾으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에 얼마 나와야 6이지? 3이구나 이렇게요. 대답하기 쉽다는 거죠. 여기는 이거 위탐수에 걸렸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넣어야 12가 나오나? 7이군. 이렇게 역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사고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1대1 대응할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살짝 지겨운데 일단 여기 있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0을 대략 그려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겠죠? 예. 대칭축이 1이네. 아무튼 대충. 그렇다 쳐. 그러면 이 함수는 절대로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는 애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 또는 내려가는 쪽에서만 역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x가 a보다 큰 그러한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x인데 이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거예요.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 선생님 공역이 어떻게 x예요 싶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x는 진짜로 가로축을 말하는 그 x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집합을 표현하는 그 x일 뿐이에요. 집합의 원소들.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이 모여있는 한 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내가 정의역으로 삼으려면 a보다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고 공역으로 삼고 싶으면 a보다 위쪽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a에서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뭘 갖다 놓을 거냐면 이런 애를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이런 애를 갖다 놓을 거예요. 누구? y는 x. 그리고 이게 뭐 한 거냐면 정의역 a보다 오른쪽, 공역 a보다 위쪽. 그러니까 창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이 열리는 거. 아이고 지원아 시험이 끝나니 또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학원은 지겹고 근데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 성과라는 게 빡 뭐 대단한 무언가 하나 빡 해낸 이런 걸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지금처럼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 잘잘한 성의들이 모여서 성과가 납니다. 예. 미안한데 뭐 이게 막 인생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거 나도 아주 그냥 질색하는 사람인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 저 사람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잘 되지? 쟤는 뭔가 바둥바둥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 잘 자란 곳에서의 성의가 필요해. 응? 자 보세요. 이게 창이 열리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모서리가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창이 어떻게 됐어요? 내 열린 곳에서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이렇게 갔죠. 이게 함수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여기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갖지 못한 겁니다. 공역에 있는 원소에다가 원소를 찍지 못하면 그건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대략 이런 정도부터 이제 함수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역함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창문을 열고 열으려면 일단 함수가 되는 순간이 여기에요. 함수가 되는 순간이. 왜냐면 서연아 이게 이상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렇게 됐다고 치면 함수 어디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역인데 이거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 어디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여기는 공역이 아니라 그랬지. 엄원 데다 찍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열리면 여기부터 함수가 시작되지 않으면 함수라고 안 불러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돼 있어야 정의역과 공역에서 함수값이 딱 시작되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정의역에 대한 공역에 해당하는 그 함수값, 즉 치역들의 모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즉 증가하는 애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한 모든 공역의 값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얘기해서 이거. 그런데 참 많이 틀려요. 정말로. 알겠니? 여기 2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2차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닫아서 일종의 창을 만들어서 그 창에 보이는 쪽에 보이는 함수만
함수라고 부를 것인가, 1대1 함수라고 부를 것인가,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것인가, 요런 류의 문제인데, 얘는 일단 함수가 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요렇게 가잖아요. 이건 함수가 맞아요.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정의역의 첫 순간에 함수값이 여기 있거든. 예, 이렇게 옆벽을 건드리는 건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공역이 이만큼 비어요. 공역이 이렇게 비면 1대1 대응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는 맞는데 역함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렇게 돼야 되고, 요쪽 모서리 끝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함수여야 되고, 여기서 뭐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영원히 뻗어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만족하는 상수, 역함수가 존재할 때의 상수 A 값은 어디에 있는 A 값이냐? 바로, A, A라는 점을 이 함수가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A점을 지나야 한다. 다시 말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0이 다시 A가 되는 그러한 A값.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0은 0이 되고요. 이거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5로 쉽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A는 8이거나 A는 마이너스 5거나인데 이쪽이 아닌 것이고, 이 A는 마이너스 5, 이거는 뭐 해석을 굳이 시켜주자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요 자리가 마이너스 5 나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부르는, 이게 다음 것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구나. 우와. 취소. 오호. 다음 창으로 넘어가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의 동일한 표현 1대1 대응이 원래 정이고요.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연속함수, 정의역이 무한인 함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웬만하면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제 함수의 갓 정의를 배우는 친구들만 구분하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그래프상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1대1 함수, 그러면 그것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연속함수일 경우 증가 또는 감소 함수로 나타난다. 올라가던 애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던 애는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나중에 이제 수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수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나오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갔다를 붙여가 나가요.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너희랑 상관없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fx에 kx 더하기 절대값 x-1이 있고 2가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직선이에요. 내가 왜 직선임을 확신하냐면 x를 절대값을 씌우건 말건 차수는 1차잖아요. 그럼 여기도 x에 대한 1차잖아요. x에 대한 1차식을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절대값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걸 보셔야죠, 그걸. 여기에 1이라는 값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펼쳐볼게요. 왼쪽은 1보다 작으니까 kx 더하기 1-x 더하기 2로 나가고요. 이 절대값을 부호를 뒤집어서 내보내니까. 그리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이거 지금 x축 얘기하는 거예요. 1보다 큰 축에서는 요 놈이 그대로 나오니까 k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돼요. 자, 다시 쓸게요. fx는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되고요. 이 1보다 클 쪽에서의 fx는 k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실제로 XY축에다가 저 직선을 그린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당장에 못 그려요. 왜?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근데 K가 뭐 어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 자리에서 양쪽 값 집어넣으면 둘 다 K 플러스 2거든요. 1, K 플러스 2에서 만나는 어떤 직선 얘기인데 이 직선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올라가던 중이었으면 너 계속 올라가라 이 얘기예요.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너 올라가던 중이었으면 계속 올라가라 또는 너 내려오는 중이었으면 계속 내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되고 그것이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만이 역함수를 가지니까요. 결론, 올라가던 애는 계속 올라가라, 내려가던 애는 계속 내려가라. 기울기 얘기죠. 그래서 k-1이 플러스면 k 플러스 1도 플러스여라. 이게 마이너스면 너도 마이너스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의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뿔뿔 또는 마마, 뭐 또는 부호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두 개의 부호가 같으려면 곱해서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1보다 크다가 된다. 아, 너무 쉽나? 너무 쉽나? 그러면 나는 너희가 복습할 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는 건데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든다면 쉬워서 이렇게 졸아버릴 것 같으면 내가 수업하는 의미가 없잖아. 좋아요. 좀 짚을 내용만 찝어갈게요. (8번) 는 뭐랑 연결이 돼 있지? 이따 뒤에 가서도 얘기할 건데 우리 영상 중에 절대값과 그래프 있어요. 절대값과 그래프. 그 중에 y는 절대값 x-1, y는 절대값 x-1, x-2, y는 절대값 x-1, x-2, x-3 요런 설명이 있어요. 최종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절대값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이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드는 x의 좌표요. 거기서 출발해서 1을 실제로 넣어요. 그때 y좌표가 얼마지? 0이죠. 그럼 1,0은 여기죠. 요걸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좌우 대칭에 직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가 얼마인 것은 얘를 오른쪽으로만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45도 보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맨날 V자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절대값이 두 개면 어떻게 해요? 두 개면 그 두 개를 각각 0으로 만드는 자리를 찍어요. 찍어서 1을 진짜로 넣어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 되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되죠.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1,1이네요. 2도 넣어요. 2도 넣어보면 이거 0 되고 2 빼기 1이니까 요 높이가 똑같네요. 그럼 지금 허허 벌판에 1,1이라는 점과 2,1이라는 점 두 개가 찍힌 거죠. 요거를 연결해서 세 개의 직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평이 돼요. 수평이 되고 오른쪽 왼쪽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 왼쪽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절대값 두 개를 다 벗겨요. 그냥 예, 이쪽이니까 절대값 두 개를 그냥 플러스로 벗기면 x 더하기 x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야? 2짜리 직선이지. 기울기 2짜리 직선을 그리되 반대편은 그대로 대칭시켜 주시면 된다고요. 예, 이쪽이 플러스 2면 저쪽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 가운데 직선이 왜 y는 1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아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에서 2 사이에 걸리니까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양수로 나가면 x-1이 될 거고 얘가 음수로 나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니까 둘이 지워지고 나면 y는 1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수함수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면 포인트가 3개인 녀석은 1, 2, 3에서 찍으시면 되고 역시나 우리 훈련한 대로 가운데 2 내를 넣어요. 그럼 2 빼기 1, 2 빼기 2, 2 빼기 3. 그럼 0 되고 2 빼기 1은 1, 2 빼기 3은 1, 1 더하기 1은 2. 여기가 2예요, 높이가. 2,2. 그리고 1도 넣어요, 1도. 1 넣으면 0, 1 넣으면 1, 1 넣으면 2. 합이 3이에요. 이 높이는 3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3을 집어넣어도 높이는 3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포인트가 3개가 생겼고 이 포인트 3개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 거니까 이거는 결정돼 있는 거죠. 자동 결정돼 있는 거고 오른쪽 왼쪽 사이드 얘기인데 이거는 기울기 3짜리 직선, 이건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직선이 될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역함수가 어디서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가장 잽싸게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2의 절대값 x-1이죠. 2로 묶을 수 있는데 그냥 안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더하기 x-4의 절대값. 이 그래프인데 제가 빠르게 그릴게요. 1과 4입니다. 2, 3, 4. 그리고 1을 넣어요. 그럼 1을 넣으면 3에 찍히죠. 3. 1, 2, 3. 보여요? 4 넣어요, 4. 4 넣으면 6에 찍히죠. 됐어요. 그러면 포인트 2개가 생겼죠. 포인트 2개가 생겼으면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양 사이드가 얼마냐인데 그냥 절대값을 플러스로 벗겨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 나와야 돼? 네? 기울기 3짜리 직선이 나와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림을. 여기가 왜 수평이 안 되고 이렇게 기울었나요 하면 얘 때문이죠, 뭐.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 직선으로 요 아이를 만들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 양수되고 얘 음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x-2에서 4-x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가 x 플러스 2의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은 다 플러스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3x-6의 직선이 되겠죠. 만들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직선은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의 오른쪽, 아이고야, 방향이 틀렸었네. 이것의 왼쪽은 버리고 그 다음에 y는 3 이상, 예, 딱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의 위만 살리고, 그럼 창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라니까. 그럼 이 안에서만, 이 창문에서만 보면 요 꼭지점에서 시작한 애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러면
역함수로 갖는 거 맞죠? 1대1 대응이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인마의 역함수는 누가 봐도 xy 자리 바꾼 다음에 넘기면 되는 거니까 y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이놈아는 xy의 자리를 바꾼 다음 y는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아서 잘 써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f 인버스 x는 우리 아까 이제 배운 거 있잖아요. 케이스 기호. 케이스 기호 해서 x 마이너스 2일다 3분의 1 x 플러스 2이다. 단 이렇게요. 단 요거는 정의역이 바로 y축이죠. 그러니까 3에서 6 사이에서는 이렇게요. x가 3에서 6 사이에서는 이 직선이다. 그리고 6보다 큰 쪽에서는 6보다 위쪽에서는 x가 6보다 위쪽에서는 이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빠르게만 얘기하자면 F과 F 인버스가 같다를 물론 진짜로 F 인버스를 구해 보는 상태에서 같음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로 다 처리가 돼요. 그래프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45도 직선을 하나 갖다 걸고 y는 x 첫 번째 y는 x 플러스 1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켜 보시면 요런 애가 나오겠죠. 요런 애가 나오겠죠. 그럼 다른 애죠. 다른 애. 그러니까 이 애는 본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얘가 f일 때 얘가 f 인버스니까요. 근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생기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거를 끼운 다음에 얘를 이렇게 y는 x로 돌려보면 이 짝대기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같은 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버스랑 서로 같은 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여기에 요렇게 되는 유리함수 요렇게 되는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도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사실은 y는 x분의 1을 해도 똑같은 애가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모두 다 y는 x 대칭이 되어서 그 그래프상에서만 봐도 f와 f 인버스가 서로 같은 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뭐 1이 먼저 걸리는 쪽이 가까이 붙어 있는 함수죠. 그러니까 f 인버스 1, g 인버스 1이 먼저예요. g 인버스 1. 그러니까 1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그 값이 2가 되고 f2는 이쪽에서 찾아서 2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역함수의 어떤 그 해석 또는 성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워낙 많이 해서 얘쯤은 이제 쉽겠지, 그지? 역함수의 성질 4번. 네, 4번. 요거를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앞뒤로 걸린 애들이 F 서클 F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성질상 교환법칙은 성립을 안 해도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합성하느냐는 내 마음인데 요거 두 개가 이제 I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남는 것은 G 인버스 서클 F밖에 없기 때문에 F에다 8 먼저 넣고 나오는 결과를 G 인버스에다 넣으면 된다. 뭐 요런 스토리. 얘는 딱히 더 얘기할 게 없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런 애가 뭐
현명하게 대처를 못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냥 fx가 한 줄짜리 함수였으면 뭐 얄짤없이 g 인버스 구해가지고 거기다 넣거나 막 이랬을 거야. 근데 f가 이렇게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으면 정역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함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일단 f의 어느 쪽에 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같으면 f에다 hx를 넣는 건 일단 보류. 예, 그래서 h만 단독으로 남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양변에 아이고 뭐야 이거, 양변에 f 인버스를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hx 이렇게 돼 있는 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x 이렇게 되죠. 이 f 인버스를 등호의 양변에 걸어준 거예요. 그래놓고 결합법칙에 의해서 앞뒤를 먼저 합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소멸하게 되고 좌변에는 hx만 남게 되고 우변에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x만 남게 되는데 사실 여기도 문제예요.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작업이 대단히 좀 짜증스러웠다는 걸 다들 기억을 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정의역까지 옮겨가면서 바꾸는 f 인버스를 해놓고 거기다가 g 인버스를 넣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걸 조금 더 간편하게 있는 그대로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가 가지는 원리 있잖아요. g 서클 f 전체의 인버스 x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순서를 택해요. 뭐냐면 이거는 f 인버스 구하고 g 인버스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성하는 형식이지만 얘는 g 안에다 f를 그냥 합성하는 거야. 합성한 다음에 그 전체 결과물에 대한 인버스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더 편할지는 대충 느낌으로 오겠지만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G 안에다가 F를 넣는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G 괄호에 벌려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 fx를 넣는다는 건 여기다 fx를 넣는다는 거고 이제는 문제가 없죠. 이제는. 왜냐하면 fx 자체가 이미 정의역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는 애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때도 나누어서 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2x-3 더하기 4 또는 2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요. 요 괄호 안에 f 자리에 fx의 두 종류를 각각 넣고 그것의 정의역이 요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2x 플러스 1이고요. 언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더하기 4고요. 언제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g 서클 f니까 최종적으로 요 녀석의 인버스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구하는 과정은 딱 한 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이제 역함수를 그래프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미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 fx가 있다고 하면 이게 y는 fx이다 라고 할 때 당신들이 y는 f 인버스 x, y는 f 인버스 x를 표현하고 싶으면 y 이퀄 x에 대한 대칭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대칭을 그리거나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y는 x 대칭체의 모양을 뜨거나 이렇게 하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리는 행위가 사실은 역함수를 구하는 것만큼 귀찮아요. 역함수 구하기는 어지간해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로 대체한다라고 했는데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대칭시켜서 x가 얼마를 넣어서 그래서 인버스에 실제로 y가 얼마야 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건 어지간하면 피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결국은 여기다 내가 5를 넣었다 치자. 여기다 5를 넣었는데 그 결과가 3이 나왔어요. 3이 나왔어요. 이걸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f 인버스 5는 3이다예요. 그죠? 근데 이와 똑같은 애가 여기에 있어, 사실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냐? 3이에요. 예, 그리고 이때의 높이가 얼마냐? 5예요. 누가 봐도 y는 x 대칭이니까 그냥 점대칭으로만 봐도 우리 5,3을 y는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3,5가 돼요.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5를 넣어서 3이 나왔다의 결과를 이 그래프로 그냥 이용하면 안 되겠냐는 거지. 예? 5를 넣어서 3이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y 값에서 y축에서 5를 집어넣어 해당되는 x 값이 얼마지를 쳐다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을 y축을 결론적인 입장에서 보다가 x축을 결론으로 보는 입장.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누운 사람 맨날 그려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게 누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x축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게 결론이야. 결론이고 여기서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이 함수에 닿아서 만나는 x의 좌표들을 쳐다보는 행동, 그걸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아주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y는 x도 다 필요 없고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너희가 이 y는 fx라는 그래프와 동일한 버전으로 x는 f 인버스 y를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같은 그림이 x는 f 인버스 y의 그림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문제를 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 이 문제를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이 이 fx의 대칭을 요렇게 그리려고 해요. 그거 그려도 아무런 득도 없어요. 앵간히 정확하게 그리지 않는 한. 그래 놓고 여기다가 C 넣고 D 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자는 게 아니고, 얘들아, 그러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그림을 x는 f 인버스 y로 보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 인버스 c 라고 했을 때 이 f 인버스 c는 무슨 말이냐? 요 y 좌표에다가 c를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x 좌표가 얼마지라는 질문이라고요. 그럼 c를 넣어야 되는데 이 중에 누가 c야? 그거는 바로 y는 x가 말해주는 거죠. y는 x, 여기 c가 y는 x와 만나는 요 자리가 바로 c예요. x와 좌표와 y 좌표가 같은 점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서 C에다가 레이저를 쏘고 있으면 그게 함수에 두들겨 맞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X의 좌표가 바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D로 바뀝니다. 그럼 또 같은 의미에서 D랑 같은 좌표가 어디야? 여기야. D를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함수에 만나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x의 좌표가 얼마야? 2야. 그럼 이걸 2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되는 거라고. 자, 이 연습을 하셔라 라는 얘기였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이거. 제가 1대1 대응이
증가 또는 감소 함수라 했는데 그거는 연속함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연속함수. 이어서 그리는 함수. 이렇게 점으로 찍을 것 같으면 증가 감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왜 올라가다 내려와요? 이러면은 역함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1대1 대응이면 되는 거라서 예, 요 녀석이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3과 4자리인데 3과 4자리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 중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보시면 3과 5거든요. 그러니까 이 3, 4가 3, 5에 적당히 가서 1대1 대응으로 가서 붙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아이가 되는데요. 문제는 가능성이 두 개라는 거죠. 이게 3일 때 5일 수도 있고 4일 때 3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둘 가능성을 다 보고 하셔야 되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 3일 때의 함수값은 역함수값은 3이죠. 5일 때 역함수값은 4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 3일 때의 역함수값은 4고 5일 때의 역함수값은 3이에요. 이래서 둘이 더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뭐 너무 흔해 빠진 얘기라 뭐예요? 대칭축이 1에 있는 함수예요. 1에 있는 함수고 그럼 얘가 적당히 오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내가 정의역을 1보다 오른쪽만 할 거니까 이쪽을 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쪽을 버리면 이제 올라가는 애니까 지 역함수가 있어요. 예, 지 역함수가 있고 그 인버스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y는 x를 이렇게 갖다 놓고 y는 x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역함수를 구해보면 안 만나는 애죠. 예, 만나지를 않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요. 예, 이제 내려와야죠 뭐. 응? 내가 선택한 데만 잘리는 게 아니었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가 여기 있다가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장소가 생겨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반대편에다 대고 대칭을 그려보면 요 접자리에서 딱 한 점 만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보다 낮아지는 그러니까 요거 한 판하고 다시 여기까지일까요? 예, 여기까지겠죠? 요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요 꼭지점 요로 내려오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다시 한 점에서 만나고 맨날 뭐 똑같은 얘기지 뭐. 그래서 결국 역함수와 어떤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y는 x와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뭐 천편일률적으로 풀자면 이 첫 번째 경계는 y는 x와의 접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x 한 다음에 d제로 쓰시면 되는 거고 1번 2번은 저 함수가 f1,1을 지나야 된다. 여기가 1이고 이게 y는 x와 만나는 자리니까 1이잖아요. 예, 꼭지점 위치이기도 하지만 1, 이거 뭐야 이건?
F1 equal 1이어야 된다. 예, 로부터 A 값을 구하는 스토리인데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A 값과 이때 A 값의 사이,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2번 경계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1번 경계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번에서 나오는 답은 이렇게 되고 1번에서 나오는 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 저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야? 최고차의 계수 1이죠. 최고차의 계수 1짜리 2차 함수하고 기울기 1짜리 직선하고 접할 때 얘들아 항상 4분의 1의 관계라고. 항상 4분의 1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그 4분의 1이라는 숫자에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y는 x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어요. 그리고 y는 x 더하기 블라블라블라가 있어요. 자, 최고차의 계수 1짜리 2차 함수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얘네 둘이 언제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이 꼭지점하고 얘 사이가 요 사이 꼭지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늘 4분의 1이에요. 항상 4분의 1이에요. 이제 외워도 좋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 이 상황 자체 인식은 똑같이 했죠. 인식은 똑같이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저 4분의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1에다가 그어. 그지? 예. 그 다음에 y는 x를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첫 번째 답은 일단 여기야. 그지? 첫 번째 경계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얼마인가 보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더하기 1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하기 1을 주고 빼기 1을 하면 a-1이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a-1이 1이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a는 2예요. 여기가 1 지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틀림없이 여기서 이렇게 접을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 그 접의 꼭지점과 얘와의 사이가 4분의 1이라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요 위치가 4분의 5예요. 뻔하게도. 여기서 1에서 4분의 1 올라갔으니까 4분의 5. 그게 누구야? a-1. 그래서 요거 보면서 a-1은 4분의 5. 이것도 썼겠니? 암산했겠지? a는 4분의 9예요. 예, 그래서 2는 포함, 4분의 9는 불포함. 이렇게 답을 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여유 있게 내려다 보느냐, 관망하느냐가 계산 실수나 계산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꼭지점 지나는데 기울기 1짜리랑 접한에 어쩌네 소리 나오면 접한에 어쩌네 소리 나오면 요 간격이 4분의 1이라고 늘 그래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기울기가 1이면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이 타이밍에 하느냐, 우리 무리함수 할 거잖아요. 무리함수 좀 이따가. 무리함수도 어차피 포물선 옆으로 눕혀놓은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이때 맨날 나오는 애가 기울기 1짜리 직선하고 요 무리함수하고 접할 때예요. 요 간격 4분의 1이라고. 이제 알 때도 됐다고. 이건 뭐 역함수를 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직선을 다루는 실력이 얼마나 되냐의 문제죠. 어차피 역함수로 둘러싸인이니까 y는 x 그려놓고 9에서 출발해서 기울기 2분의 1짜리 라고 하면 y는 x와
다시 만나는 자리는 18이 되겠죠? 18 18,18 그래서 다시 만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울기 2짜리 직선, 그럼 사실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을까? 똑같은 관계인데. 어찌됐건 요 자리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놈의 역함수 gx랑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여기 반대편에 요렇게 생긴 애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거 뭐하러 구해 내가? 요 넓이 2배 하면 되죠. 요 넓이 2배 하면 되고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밑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해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은 여기서 이게 그 도형을 다뤄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냐, 짬밥? 잘 봐. 우리가 이거 언제 배운 거지? 중3 때 배우지 않아요? 이거 넓이 다 같다고? 높이가 똑같으면 꼭지점의 위치랑 무관하게 넓이 다 같다고. 그지? 근데 이걸 배웠어. 그 얘 이름도 있어. 따발리에리의 원리라고. 이름도 있어. 근데 이게 배우면 써먹어야 될 거니까. 배우면 써먹어야 돼. 그게 저 쇼츠에 나오는 다음 넓이와 같은 것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류의 그 퀴즈 문제 이런 것도 재밌게 풀잖아요, 우리가. 근데 걔네들 보면 그냥 수학에 있는 기초 원리들을 이렇게 응용하는 걸 재미 요소를 넣어서 만든 거더라고. 나한테만 떠 그런 거? 너희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뜨나? 아무튼 그래요. 얘하고 요걸 이렇게 밑변으로 생각해봐요. 이 9라고 내가 센치 알았잖아 지금. 그런데 얘가 이게 꼭지점 놓여있는 이 라인이 이거 Y축 라인하고 평행선 아니냐? 그러면 고무줄 2개 이렇게 이었다고 생각하면 쭉 잡아내리면 여기와도 넓이 같은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이렇게 해도 얘하고 넓이 같은 애예요. 그럼 우리가 18 곱하기 9 나누기 반 못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원리로 생각해 봤을 때 요걸 밑변으로 하고 이게 기울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가 높이 내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 꼭지점이 여기까지 오면 되잖아요, 그냥.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넓이나 같은 넓이라고요. 9 곱하기 9 나누기 반 못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27이고 요게 9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되잖아요. 그리고 2분의 1도 할 필요 없죠. 왜냐면 그런 넓이 하나 더 구할 거니까. 정답은 9 곱하기 27입니다. 9 곱하기 27도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3의 5승이에요. 27 3의 3승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5승 따진 외우고 있어야죠. 81 다음 243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그 쇼츠 같은 문제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 나오는데 이상하다. 가끔 뜨던데 나한테는. 다음 뭐 넓이는 뭐 IQ 얼마 이상인 사람들만 푸는 문제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뜨던데. 자, 요 뒤에 있는 문항들은 뭐죠? 이게 사실 어디다 넣을지 몰라서 그냥 함수의 맨 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너희들 영상 강의에 보면 내가 번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있잖아. 절대값 그래프라던가 뭐 주기 함수니 또는 대칭 그래프니 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또 얘기하면 지겹지만 또 안 한다고 한들 안 하면 또 계속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젠장. y는
fx의 전체 절대값 이야기. 예. 전체 절대값. 이걸 어떻게 100만 번 해도 100만 번 모를까라는 놀라움이 있기도 한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예.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라 했어요.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행동. 여기를 지우고 접는 행동을 함수 전체에 씌운 절대값이라 했고, 또 이거는 원어만에 나오니까 이제 다들 잘 기억을 해요. 기억 못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f 정의역의 절대값. 모든 정의역의 절대값은 y축 데칼코마니로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y축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그 그림이 실제로 어떤 그림이건 간에 y축의 오른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만 생각해서 오른쪽만 그리고 오른쪽에만 물감을 칠하고 y축으로 접었다 펴면 나오는 도형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y축 데칼코마니 모든 x의 절대값. 근데 사실은 이 접어올리기랑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원리는 더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y에만 절대값을 씌우면 얘기가 달라지나? 이거랑? x랑 y랑 똑같이 변수인데?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름을 붙인다면 x축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예? 데칼코마니 5글자도 이제 지겹다. 데코 이렇게 합시다. 예, x축 데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y가 양수인 여기다 x의 양수 쪽을 그린 후 y로 데칼코마니 한 i와 y가 양수인 쪽만을 그린 후 여기만 그린 후 x축 데칼코마니 한 그림을 순서대로 찾으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니은 기억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거야말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건 없어요. 예, 이런 함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 얘기겠죠. y는 절대값, f 절대값. 이거는 지금 원리대로 얘기하자면 x가 양수인 부분 그리고 y가 양수인 부분만을 그린 후 x축 데칼코마니, y축 데칼코마니를 번갈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그림으로 나오냐면 여기요. 여기밖에 없어요. 일사분면이. 여기의 그림이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런 그림을 찾으면 되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시중에서 잘 못 보는 이유, 그리고 이 아이도 시중에서 잘 못 보는 이유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x 하나당 y가 2개씩 생기죠. 이러면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면 어거지로 그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주로 함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둘 다 씌워놓은 놈은 얘가 정의상에서의 함수는 아닌데 정의상에서의 함수는 분명히 아닌데 다이아몬드 함수라고 마치 우리가 원도 함수가 아닌데 2차 함수, 음함수로 표현된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절대값을 씌워놓은 요런 애죠. 요런 다이아몬드 함수라고 그래서 요것만은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해둔다고요. 원리가 뭐냐?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은 k 이걸 시작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x 더하기 y는 k를 1사분면만 그리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1사분면에 열심히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절편 찍은 다음에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절편이라는 게 y에다 0을 넣으면 x가 k, x에다 0을 넣으면 y가 k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K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린 게 일사분면이고 이 아이를 Y축 데칼코마니 하면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X축 데칼코마니 하면 반대쪽 마이너스 K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정사각형 이렇게 45도 돌려놓은 마름모 모양이 됩니다. 이걸 다이아몬드 함수라고 불러요. 별명이. 그래서 이게 기본형인데요. 이 기본형을 이제 가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뽑을 수 있어요. 그게 저 계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이때 요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을 벗겨. 일사분면에서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런 다음에 절편을 구해. x에 4, y에 0 나오면 x는 4고요. x에 0 나오면 y는 8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세로로 약간 솟았죠, 얘가? 예,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예, 얘가 다이아몬드 함수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서양 카드놀이 할 때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긴. 말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미쳤나, 이걸 다 구하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지도 않아요. 애초에 그리지도 않고 그냥 얘는 상상만 한 다음에 8, 4, 32 나누기 반, 16. 예, 그럼 16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함수라고 부르는 절대값을 사용하는 요령 중에 하나고요. 절대값의 사용법을 모르면 이런 문제도 풀 수는 있는데 아주 개고생하면서 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자, 수민아, 이게 어떤 직선이야? 그 점을 이제 말해줘도 돼. 응? 0 콤마? 얼씨구? 그렇죠.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해서 y 플러스 2는 mx 플러스 1. m을 가진의 0, 못 가진의 0. 이렇게 하시면 정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고 도는 직선이 저기 2분의 3, 여기 2분의 3을 찍고 기울기 2짜리 V자 그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m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찍고 지금부터 돌 건데 얘랑 만나려면 기울기가 얼마 범위여야 돼? 라는 직선, 그 요구사항이에요. 이거를 막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풀어가지고 쟤랑 막 교점 구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경계를 빨리 찾는 거죠, 경계. 이거요. 네. 여기보다 올라가면 m이 이때의 기울기보다 커지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맞나요? 저 손톱 정리하고 있다. 제가 수민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은 안 해. 수민이가 태도가 굉장히 불량한 아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냥 다만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네가 손톱을 만지다가 어머? 한다는 건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본인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지. 그 뭐 내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 뭐 내가 해주는 방법이 욕밖에 더 있겠냐. 그러니까 스스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애 큰 게 어른이라고 나라고 없었겠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나도 어느 순간 이렇게 했다가 정신을 문득 차려보면 아이씨 딴 생각하고 있었는 애가 있어.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
얘보다 이제 들어 올려지게 되면 다다다다다다닥 해서 양의 무한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계는 얘가 2분의 3,0이기 때문에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으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x끼리 뺀 것 2분의 5분의 y끼리 뺀 것 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죠. 그래서 결론은 5분의 4입니다. 예, 이때 기울기는 경계의 기울기가 5분의 4고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의 기울기에서는 다 만나요. 그러니까 5분의 4도 만날 것이고 뒤집은 4분의 5도 만날 것이에요. 5분의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거보다 내려오면 안 만나거든요. 보시다시피. 근데 그러면 계속 그 이후로는 계속 안 만나냐?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면 느낌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요때까지 안 만나요. 이게 뭐 한 거죠? 이쪽 기울기랑 평행한 직선 그은 겁니다. 평행할 때까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 음의 무한대까지 해서 다시 이쪽 직선이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기울면 언젠가 가서 만나죠. 직선 대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 경계 기울기가 얼마야? 얘의 음수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부터 만납니다. 닿을 때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누가 있냐? 얘가 마이너스 2.5, 얘가 마이너스 3.5. 둘 다 작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4분의 1 어정쩡할 때는 안 만나요. 요 정도가 4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고 이렇게 풀도록 설계되어 나온 문제인데 이거를 다 들은 다음에 난 저렇게 접근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데 난 그래프가 너무 싫은데 선생님 방정식으로 못 풀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내가 난감해져.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계되어 나온 문제니까 요렇게 풀자. 요거는 아까 한 얘기요. 요걸 대비해서 아까 그냥 장황하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뭐 절대값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문제겠어요. 5, 7. 얘랑 얘가 얘보다 가까워서 아마도 이제 우리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요렇게 1 마이너스 1의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3,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질문. x 이퀄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그 말은 a는 5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바로 이때 높이를 말하는 거니까 b는 여기다 5를 집어넣은 결과물이 될 겁니다. 5를 집어넣으면 0이고 5를 집어넣으면 2고 5를 집어넣으면 6이니까 6 더하기 2 해서 8. a가 5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이런 스토리예요. 됐죠? 이게 수1 지나가서 수열을 배우면 요게 이제 세계로는 이제 3개 이상의 원리를 다 알았다고 보고 x-a1 더하기 x-a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x-a17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절대값이 17개 있어도 그게 홀수계냐 짝수계냐의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다 됐나요? 20개였나? 21개 아니었어? 왜 20개지? 뭐 하나 빠졌나? 아닌데? 딱 20개구나. 12번을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답지에서 답지에서 식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내가 왜 생략을 했냐면, 여기서는 그러면, 아니, 역함수를 구하여라가 있었는데, 아까? 구하여라 어디 갔지? 요 다음 페이지인가? 여기 있다. 이 문제에서도 그럼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x가 3일 대로 나뉘어요? 라고. 여기는 x가 1일 대로 되어 있는데 왜 x가 3일 대로 나뉘어요? 뭐 이런, 아니지. 3에서 6 사이 이런 거 왜 나와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돌아가 봅시다. 저걸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결론을 낼 때 정의역 범위에 대해서 따로 말을 안 한 건데. 봐봐. 일단 1차 결론까지 가보자. hx는 g 서클 f의 전체 인버스 x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인버스를 때리기 전 과정까지 가봅시다. 그럼 g 서클 fx가 x 2x 플러스 아닌데? 맞나? 1이다. 언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4이다. 언제? x가 3보다 작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아니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g의 x 자리에 fx를 넣어라 라는 뜻이고, 지금 당장도 확인해 볼 수 있어. g의 요 x 자리에 2x-3을 넣어라야. 2x-3을 넣으면 2x 플러스 1 아니에요? x를 여기다가 넣어라는데 x를 넣으면 x 플러스 4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fx의 정의역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fx가 들어갈 거면 g가 나뉜 범위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에?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게 hx라는 거야. 이제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이제 이 서클이나 뭐 이런 기호에 현혹되지 말고, 이 하나의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때 각각의 역함수를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해보면 y는 2x 더하기 1, x는 2y 더하기 1,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요?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요놈의 정의역이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x와 y의 자리를 바꿨잖아. 그러면 이쪽 얘를 나누는 범위의 역할도 달라지는 거잖아. 그 정의역이었던 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거라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이라고. 그러면 원래 여기 따라와야 될 말도 y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든? 근데 누가 함수를 얘기하면서 y의 치역을 말해주나? x의 정의역을 말해줘야지. 그럼 y가 3 되는 x값이 얼마예요? y가 3이 되게 하는, 여기 y가 3이 되게 하는, 아니지, 여기구나. y가 3이 되었을 때의 x값 얼마예요? 7이지. 예, 그 x는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공존해서 써. 이쪽도 마찬가지고. 요 y는 x 더하기 4도 x가 3보다 작다니까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서 이것도 같이 바꿔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4가 됐으면
y는 3보다 작다인데 이게 3보다 작으려면 x가 7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쓸 때에는 여기 요거에다 한 묶음으로 쓸 때에는 요렇게 나뉘어서 x-4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x는 7보다 작을 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요. 언제 x는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형만 써주는 거지. 그때 나오는 7이고 아까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역함수를 구하여라에서 이 부분이 연습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난 이게 귀찮거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식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3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4 3보다 클 때는 2x 플러스 1 그럼 이놈의 역함수는 여기가 경계일 텐데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y를 쪼개는 거니까 이때 이 y값 3을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7 있죠. 그게 제 y의 입장에서 7보다 작을 때와 7보다 클 때의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7이에요. 그 7. y좌표로의 7. 이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역함수를 구해놓고 나서 x로 바꾸는 거니까 x가 7보다 클 때와 7보다 작을 때로 갈리는 거지. 됐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